속보. KF-21 엔진은 너무 다르다. GE와 롤스로이스가 말하는 한국 엔진 기술. 한국은 6세대 전투기를 노린다. 미국인 전문가가 밝힌 뜻밖의 내용. KF-21은 향후 수출 시장에서 꽤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해봐도 좋겠다. 유럽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들은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한 이후부터 2060년대까지 운용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수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과 유럽의 4.5세대 전투기들은 나온 지 오래되어 추가 개량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KF-21은 경쟁자들보다 최신 설계를 적용했고 5세대 발전도 가능하다는 잠재력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K9 자주포 등을 통해 관계를 구축한 폴란드, 공동 개발을 착수한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KF-21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첨단 항공 엔진의 개발 역시 점점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 개최된 팡버러 에어쇼에서 첨단 항공 엔진의 프로토타입이 최초로 전시되었다. 이 프로토타입은 KF-21과 무인 전투기 등에 탑재하기 위해 추력 15,000파운드, LPF 급 이상을 목표로 개발 중인 엔진이다. 아직 개념 설계 단계이긴 하지만 자국 무기가 없던 나라에서 세계 방산 수출 9위 국가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이니 기대를 걸어봐도 좋겠다.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진 이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우리나라의 하늘뿐만 아니라 세계의 하늘을 누빌 수 있게 바란다. 비행기에서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항공 엔진입니다.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데요. 항공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은 10개국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항공 엔진 기술을 보호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고도의 기술을 유출할 수는 없으니 말이지요. 현재 KF-21, 수리온 등 국산 항공기 또한 외국산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를 수출할 때 엔진 생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항공 엔진 기술을 가진 국가의 힘을 느낄 수 있네요. 첨단 엔진의 국산화를 위해 민, 관, 군이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 대표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만 대 이상 항공 엔진을 만든 바 있는데요. 오는 2028년까지 엔진 연구 인력을 250명에서 최대 800명까지 늘린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항공 엔진 분야의 개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또한 국내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거라고 해요. 출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세미나에서 항공 엔진 개발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첨단 항공 엔진 개발 과제가 2026년 하반기에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연구개발 투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6년 본격적인 엔진 개발에 들어간다면 2037년에서 2039년엔 개발이 완료될 거라고 하네요. 총 예산 규모는 3조 원 수준입니다. 규모도 큰데다가 개발 또한 10년 이상 들어가게 되네요. 그만큼 우리 기술로 독자 엔진 개발에 진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첨단 항공 엔진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길래 모두가 이렇게 큰 규모를 투자하면서 진심을 다하고 있을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전투기에서 민항기, 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항공엔진 분야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미래 먹거리 한 축을 담당할 정도라고 하네요. 예시로 코테니커주의 항공엔진 제조업은 2022년 기준 연간 66억 달러, 약 9조 1천억의 GDP를 만들고 있다고 해요. 15,500개 일자리와 함께 말이지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항공엔진의 25%가 코네티컷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100명 이사 소규모 기업 또한 최대 3억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판 항공헬리를 만들려면 독자적인 엔진 개발은 물론 든든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HAU를 거점으로 글로벌 엔진 부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창원 등 각 사업장의 특화 전략으로 2032년까지 매출 2조 9천억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군수, 민수엔진 모두를 담당하는 창원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독자 항공엔진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항공엘리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코테니커주 항공엔진 제조업처럼 정부의 강한 지원까지 더해준다면 한국판 항공엘리 조성 또한 현실로 만들 수 있겠네요. 2. 기업 뉴스 브리핑. 두산에너빌리티 KAI 항공엔진 개발 협력회. 두산에너빌리티는 KAI와 항공기용 엔진 개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정부의 항공엔진 중장기 계획에 맞춰 1만 5000LPF급 유무인기용 엔진 개발 1만 LPF급 무인기용 엔진 개발 100에서 500LPF급 다목적 무인기용 소형 엔진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항공엔진 개발을 담당하고 KAI는 항공기 체계 개발을 맡을 예정이다. 별표 지시셀이 내년 1월 ASCO GI2025 미국 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에서 자사가 개발한 자가율의 항암면역세포 치료제 이뮨셀-LC조의 2015년 진행된 임상 3상 시험의 9년 연장 추적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ASCO GI는 소화기암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학회 중 하나로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 4에서 5,000명이 연구 결과와 치료법 등을 교류하고 논의하는 학술대회다. 별표 솔리드는 자사의 미국 법인인 솔리드 기어가 미국 정부 지원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달러 2,768만 1,487, 하나 약 397억 원. 당일 환율 기준 위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솔리드 기어는 이번 지원금을 통해 오픈란 기술 연구 개발을 한층 강화하고 글로벌 무선 통신 인프라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별표 아이진 18만 5,490. 이 최근 메디치바이오의 제3자 배정 성완전환 우선주 신주 발행 방식의 지분 투자를 최근 완료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아이진은 mRNA 기반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이며 코로나 이후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해 mRNA 전달체를 비롯한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의 개량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해왔다. 별표 더구전자와 더구전자 자회사 더구세미텍은 독일의 광학장비 회사이다. 극초자외선 리소그래피 시스템의 광학계를 독점 공급하는 칼 자이스와 이 커튼 기술의 상용화 개발을 위한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더구전자 관계자는 더구전자와 더구세미텍은 칼 자이스와의 상용화 개발을 통해 반도체 장비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여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별표 한국가스공사 036460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재획득하고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행정안전부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핵심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재해경감 활동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스공사는 유사시에도 전국 곳곳에 천연가스를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는 견고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 인증을 취득한 후 이번에 재인증을 획득했다. 3. 군 독도 방어훈련의 1항의 외교부 부당한 주장 1촉. 우리 군이 지난 16일 오후 독도 근해에서 독도 방어훈련으로 불리는 동해 영토 수호훈련을 실시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이 다케시마,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가 일본 영토라며 항의하자 우리 외교부는 부당한 주장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17일 NHK에 따르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 양조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감안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은 독도가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 이란 억제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7월엔 독도가 일본 영토란 주장을 20년째 반복한 2024 방위백서가 채택됐다. 이에 외교부는 이날 일본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측의 동해 영토 수호 훈련에 대해 항의해왔지만 우리는 이를 일축했다 라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 세력이 독도 영해를 불법 침범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된 이번 훈련엔 예년과 비슷하게 우리 해군 해양경찰 함정3에서 5척이 참가했다. 또 해군 항공기가 동원됐다. 1986년 시작된 이 훈련은 2003년부터 매년 2차례씩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이날까지 모두 6차례 진행됐다. 올 상반기엔 8월 21일에 실시됐었다. 과거 우리 군은 이 훈련에 공군 전투기와 해병대 상륙 병력을 동원하고 훈련 계획을 사전에 공개한 적이 있다. 훈련이 이틀간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선 공군 및 해병대 전력이 참가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 내용이 사후에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하루만 진행된 이날 훈련 중에도 해병대 병력의 독도 상륙은 이뤄지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점차 높아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이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본을 의식해 로키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다.